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글로벌 커머스 기술의 강자 쇼피파이에 대해 아주 깊이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창업의 문턱을 확 낮춰주고 또 성장을 돕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쇼피파이라는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최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자세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쇼피파이, 그 성장세를 보면 정말 인상적이죠. 그리고 수많은 판매자들한테 강력한 어떤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냉정한 시선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게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면 이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쇼피파이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것부터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보니까 2006년에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타와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175개국 이상에서 수백만 개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 수도 2025년 기준으로 벌써 8,100명이나 되고요. 이 회사의 미션이 누구나 어디서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실제로 보면 소상공인부터 꽤 큰 대기업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또 꿈을 실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 미션 자체는 아주 좋죠. 그럼 이제 핵심 사업 모델을 좀 봐야 하는데요. 결국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SaaS,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구독 솔루션. 이건 말 그대로 판매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내는 구독료예요. 베이직, 쇼피파이, 어드밴스드 같은 일반 요금제도 있고, 좀 더 큰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쇼피파이 플러스, 아니면 아주 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쇼피파이 라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구독료 모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바로 머천트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통한 결제 수수료라던가 배송 서비스인 쇼피파이 쉬핑에서 나오는 수수료, 또 앱이나 테마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쇼피파이 플랫폼 위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고 여러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인 거죠. 이게 재밌는 게 2018년부터는 이 머천트 솔루션 수익 비중이 전체의 절반, 5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피파이는 단순히 월 구독료만 받는 회사가 아니라 판매자들의 실제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GMV가 커질수록 쇼피파이의 수익도 함께 커지는 그런 구조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잘 돼야 쇼피파이도 더 잘 되는 구조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상생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쇼피파이 플랫폼 자체가 정말 써보면 느끼지만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면서도 기능은 또 엄청 강력해요. 웹사이트 만드는 거 전혀 모르는 초보자도 뭐랄까 거의 전문가 수준의 온라인 상점을 아주 쉽고 관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정말 큰 장점이죠. 상품 올리고 재고 관리하고 고객 정보 관리하고 주문 처리하고 결제 받고 배송 처리하고 심지어는 판매 데이터 분석 보고서까지 이 모든 걸 백오피스, 그러니까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웹사이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바일 앱에서도 팔 수 있고 요즘 중요한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바로 연동해서 팔 수 있고,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람들은 POS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온오프라인 재고 통합 관리도 가능하고요. 팝업 스토어나 다른 마켓플레이스 판매까지 이 모든 채널을 쇼피파이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판매 채널을 여러 개로 늘리려는 판매자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죠. 네, 그런 다양한 판매 채널 지원 그리고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점은 분명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결제 솔루션, 쇼피파이 페이먼트, 그리고 배송 솔루션, 쇼피파이 쉬핑, 이것도 제공하는데요. 물론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복잡한 결제 시스템 연동이나 배송업체 계약 같은 걸 직접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수수료입니다. 이 결제 수수료, 배송 관련 수수료가 결국 머천트 솔루션 수익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편리함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죠. 편리함에는 비용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결제나 배송은 사업 운영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쇼피파이가 매끄럽게 해결해 주니까 판매자는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확장성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그냥 작은 가게들만 쓰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우선 쇼피파이 플러스라는 게 있죠. 이건 정말 대규모 판매자,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이에요.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라던가 자동화나 맞춤 설정 기능이 많이 필요한 기업, 아니면 여러 개의 상점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대형 고객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죠. 네, 쇼피파이 플러스는 확실히 쇼피파이가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 구독료도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또 쇼피파이 마켓이라는 것도 있죠. 이건 해외 판매를 쉽게 하도록 돕는 도구인데 와, 이게 정말 유용해 보여요. 다른 나라에 물건 팔려면 사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현지 통화로 결제는 어떻게 받을지, 웹사이트 번역은 어떻게 할지, 국제 배송은 또 어떻고요. 관세나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요. 근데 쇼피파이 마켓가 이런 국경 간 거래의 복잡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노리는 판매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쇼피파이 마켓은 그런 트렌드에 발맞춘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쇼피파이의 진짜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파트너 생태계인 것 같아요. 앱 개발자, 테마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사진작가 등등 정말 광범위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판매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쇼피파이 앱스토어에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생태계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쇼피파이 플랫폼 자체의 기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쇼피파이의 강력한 경쟁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트너 생태계는 확실히 쇼피파이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앱스토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유료 앱들도 많아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기능들도 지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마일.io 같은 로열티 프로그램 앱이랑 연동하면 포인트 적립이나 고객 등급제, 친구 추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걸로 고객들이 계속 재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거죠.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쓴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쇼피파이가 얼마나 잘 성장해 왔는지 그 성과를 좀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죠. 성장 지표를 보면 정말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2025년 기준으로요. 쇼피파이 플랫폼 기반의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 수가 무려 8억 7,50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쇼피파이를 통해 쇼핑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온라인 상점 수도 560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숫자는 정말 대단하네요. 플랫폼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총 상품 거래액, GMV잖아요. 이게 그 플랫폼 위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상품이 거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쇼피파이의 2024년 연간 GMV가 2,923억 달러였어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에도 성장률이 높았는데 그 위에서 또 24%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 GMV도 보니까 747억 5천만 달러로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GMV 성장률 23%, 24%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특히 팬데믹 이후에도 이 정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GMV 기준으로 아마존 다음으로 2위예요. 점유율이 10.3%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존이 워낙 거대하니까 그렇지 사실상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는 독보적인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상위 100만 개 이커머스 사이트 중에서 약 30%가 쇼피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쇼피파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미국 시장 점유율 10% 이상, 상위 사이트 30% 사용. 네, 확실히 시장에서의 입지는 탄탄해 보입니다. 글로벌 확장도 꾸준히 진행 중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175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KG 이니시스랑 협력해서 국내 결제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지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시장에 맞춰서 현지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트렌드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AI 기반의 도구들을 도입해서 상품 설명 자동 생성이나 고객 분석 같은 걸 도와주고 있고요. 소셜 쇼핑,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판매 연동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고객별로 맞춤 상품을 추천해주는 개인화 마케팅 기능 같은 것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플랫폼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AI 도입이나 소셜 커머스 연동 강화 같은 움직임은 확실히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들이죠. 플랫폼 기업에게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1분기 실적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때 실적 발표가 시장에 꽤나 엇갈린 신호를 줬었죠.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은 상당히 견조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순손실이 딱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흔들렸던 기억이 나네요. 매출은 잘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 싶었거든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25년 1분기 총 매출은 2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한 수치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했어요. 아주 좋은 결과였죠. 매출 구성을 좀 더 보면 구독 솔루션 매출이 6억 2천만 달러로 21% 증가했고 머천트 솔루션 매출은 17억 4천만 달러로 무려 29%나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머천트 솔루션이 전체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와, 매출 성장률 27%에 특히 머천트 솔루션이 29% 성장.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영업이익도 2억 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나 증가했고요. 엄청난 개선세 아닙니까? 네,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 증가율만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총 이익도 11억 6,900만 달러로 22.2% 증가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순손실이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순손실이 무려 6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전년 동기에도 2억 7,300만 달러 돈실이었는데 그거보다 손실폭이 150%나 더 커진 겁니다. 이걸 주당 순손실 EPS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0.53달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뭘 기대했냐면 주당 0.18달러, 그러니까 18센트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53센트 손실이었으니 이 괴리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아, 이익을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이 났군요. GMV는 어땠나요? 아까 23%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네, GMV 성장률 자체는 23%로 견조했습니다. 74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것도 시장의 예상치였던 76억 9천만 달러에는 살짝 미치지 못했어요. 이것도 약간의 실망감을 주긴 했지만 순손실 충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죠. 그럼 그 큰 순손실은 도대체 왜 발생한 건가요?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는데 순손실이 더 커졌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이 손실의 주된 원인은 쇼피파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지분,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가치가 9억 달러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비현금성 손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활동, 그러니까 물건 팔고 서비스 제공해서 번 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좀 적은 손실이라는 거죠. 회계장부상 투자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로 잡힌 거예요. 아하, 비현금성 손실.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손실로 기록됐다는 거군요.
그래도 규모가 9억 달러면 엄청나게 큰데요? 현금성이라고 해도 그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시장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의 핵심 영업과는 직접 관련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쇼피파이가 내린 투자 결정의 결과가 이렇게 큰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 자체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투자 결정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저는 핵심 사업 자체는 여전히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률 27%, 영업이익 136% 증가. 이건 정말 무시 못할 성과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잉여 현금 흐름 마진, FCF 마진이라는 지표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기업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1분기에 15%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에는 12%였는데 3%포인트나 개선된 거죠. 그리고 이게 무려 7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점은 쇼피파이의 현금 창출 능력이 아주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네, 물론 매출 성장, 영업이익 개선 그리고 FCF 마진 개선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회사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항상 미래를 보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상치를 크게 믿던 순손실, 그리고 GMV 미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2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이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보수적으로 제시된 점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아, 2분기 전망치를 좀 낮게 잡았군요. 넬 쇼피파이는 2분기 매출 성장률을 대략 20% 중반대, 총 이익 성장률은 10% 후반대로 전망했습니다. 근데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총 이익 성장률을 그래도 한 20.1%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이보다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좀 꺾이는 건가 하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장률 가이던스가 기대보다 낮았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정치적인 변수인데요.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중소 판매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쇼피파이 판매자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세가 높아지면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요. 아, 관세 문제. 그것도 있었군요. 물론 쇼피파이의 CFO, 최고 재무책임자는 실적 발표 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인 2025년 5월 8일에 주가가 결국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보면 비현금성 손실 충격, GMV 미스, 보수적인 2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관세 우려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줬다는 거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CFO의 발언처럼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비현금성 손실을 제외하고 보면 핵심 사업은 정말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FCF 마진 개선도 너무 긍정적이고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좀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 시장에 우려를 준 요인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주가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곧 발표될 2025년 2분기 실적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2025년 8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죠. 네, 맞아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어떤가요? 1분기 때 좀 실망했으니까 2분기에는 뭔가 보여주길 기대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본 바로는 애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는 다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손실은 좀 일회성 요인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컨센서스 예상치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총 매출은 대략 25억 4천만 달러에서 25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24.3%에서 24.56% 정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20% 중반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보는 거죠. 24%대 성장 예상. 1분기 실제 성장률 27%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매출 구성도 보면 구독 솔루션은 한 6억 6천만 달러, 약 17.2% 증가, 머천트 솔루션은 18억 8천만 달러, 약 27% 증가로 예상하고 있어요. 머천트 솔루션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할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당 순이익 EPS인데요. 이게 0.28달러에서 0.29달러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할 거라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로도 7.7%에서 9.84% 정도 증가하는 수치고요. 1분기에 큰 손실을 기록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수익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네, 흑자 전환 예상. 이게 시장의 가장 큰 기대치일 겁니다. 1분기에 그 비연금성 손실이 정말 일회성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보면 GMV는 83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월간 반복 매출, MRR, Monthly Recurring Revenue라고 하죠. 이건 주로 구독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매출인데 이것도 1억 9,100만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2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활성도 지표들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총 이익도 보면 머천트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총 이익이 7억 800만 달러, 22.26% 증가, 구독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총 이익이 5억 3,500만 달러, 14.87% 증가 정도로 예상되고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숫자들이죠. 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 확실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트리스트, 스코샤뱅크, CIBC 같은 투자은행들은 쇼피파이의 성과를 꽤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어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머천트 솔루션의 지속적인 고성장, 이건 쇼피파이 페이먼트나 쇼피파이 쇼핑 같은 부가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고 또 판매자들이 이걸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쇼피파이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동시에 이 과대평가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쇼피파이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싸다.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매도, 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보여주는 강력한 성장세는 우리도 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이 높은 주가 수준,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성장성은 좋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의견이군요. 뭐 성장주들한테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점은 지난 30일 동안 이 EPS 컨센서스 추정치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초기에 가졌던 기대치를 약간은 현실적으로 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막판에 기대치를 올리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 최근 한 달간은 기대치가 더 올라가진 않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1분기 실적 얘기할 때 나왔던 거,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직접 제시했던 2분기 가이던스 있잖아요. 매출 20% 중반대 성장, 총 이익 10% 후반대 성장. 이게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특히 총이익 성장률 예상치, 컨센서스는 대략 20% 이상 성장 예상보다는 분명히 보수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 맞다.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더 낮았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2분기 실적이 지금의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딱 부합하거나 혹은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주가에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그 다음,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해서 회사가 또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2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3분기 가이던스를 또다시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한다면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적 숫자만큼이나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군요. 2분기 실적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발표될 3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구체적인 포인트들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예상대로 매출과 GMV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는지. 네, 그렇죠.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혹은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1분기에 그 비연금성 손실 요인이 정말로 제거되면서 확실하게 순이익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규모도 중요하겠고요. 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흑자 전환 여부와 그 규모,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쇼피파이 플러스 같은 대기업 고객 유치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쇼피파이 마켓을 통한 해외 판매 지원 강화 전략이 실제 GMV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전략적 사업들의 성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런 성장 전략들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이 제시된다면 좋겠죠? 네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파트너 생태계 확장 현황이나 특히 AI 기반 도구 도입이나 소셜 커머스 연동 강화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 내용도 주목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쇼피파이가 계속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럼 미래 기술 투자와 적용 현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사가 제시할 3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를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주가 결정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분기에 불거졌던 그 비연금성 손실과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 부분도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 나왔던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 이 부담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특히 아마존과의 경쟁 속에서 쇼피파이가 어떻게 자신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계속 제공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오늘 쇼피파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쇼피파이라는 기업은 정말 강력한 플랫폼과 그걸 뒷받침하는 탄탄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점, 이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AI 도입이나 글로벌 확장 같은 미래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기업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 확장성, 그리고 쇼피파이 마켓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 같은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많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늘 짚어봤던 것처럼 최근 1분기에 기록했던 예상 밖의 큰 손실,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일부 지표들, 또 보수적으로 제시되었던 가이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우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쇼피파이에게 남은 과제는 1분기의 그 손실이 정말 일회성이었음을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 확실히 증명해내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성을 시장에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게 앞으로 쇼피파이의 미래, 그리고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결권하고 봅니다. 그래서 곧 발표될 2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쇼피파이라는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와 정보는 투자 자문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분석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정보에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교차 확인을 통해 검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